여러분 잘 보이나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죠?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원을 휴원하게 됐는데 안타깝지만 우리가 아직 교재 마무리가 안 됐죠? 그래서 교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진도 나갈 부분은 중학교 1학년 하 레벨 1 도수 분포표와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줄기와 잎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료들을 수집을 하게 되면 그것들을 이제 분석하게 되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 이렇게 그 자료들을 쫙 이렇게 펼쳐놓는 겁니다. 쫙 펼쳐놓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이제 위에 보면은 자료, 그다음에 인터넷 사용 시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책 그 위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료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거를 지금 어떻게 했냐면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줄기와 잎에 대한 그림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자, 거기에 되면 이제 줄기, 잎 이렇게 돼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 표를 그려놨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여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괄호하고 2, 바, 1 이거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 21시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중요한 건 이 세로선에 대한 설명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줄기, 잎 그 가운데 보면 세로선이 존재하고, 지금 줄기에 해당하는 잎, 그러니까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여기 나와 있는 설명대로 0하고 5 그럼 5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0하고 7 7시간, 0하고 8 8시간 이런 식으로 줄기와 잎에 대한 그 자료 분석을 쭉 하게 됐을 때, 줄기는 지금 현재 보면 0, 1, 2, 3, 4 이렇게 하나 지금 중복되지 않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면 5, 7, 8, 1, 4, 5, 6, 8, 1, 2, 3, 4, 5, 5, 5, 5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잎은 중복되어 있는 숫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줄기라는 것은 세로선의 왼쪽에 있는 걸 줄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잎이라는 것은 세로선의 오른쪽에 있는 것을 잎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설명을 잘 보고 지금 줄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잎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그 자료를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줄기와 잎을 그리는 순서 밑에 보면 두 번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에 보면은 줄기와 잎 그리는 순서 나와 있고, 자, 주어진 별량을 줄기와 잎으로 첫 번째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로선을 긋고, 세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로선의 왼쪽에는 줄기의 숫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잎의 숫자를 써서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했던 이 부분,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왜냐면 우리가 아무 정보도 없이 줄기와 잎이라고 나와 있고 이게 21시간인지 210시간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써줘야 그 자료를 해석하는데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줄기와 잎 그림에 대한 알맞은 제목을 붙인다.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키에 대한 정보인지 아니면 신발 사이즈에 대한 정보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줄기와 잎 그림에 대한 제목을 붙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면 예제 1번을 보면, 자, 다음은 기철이가 같은 반 친구 16명을 대상으로 8월 한 달 동안 어느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를 조사에 나타낸 것이다. 줄기와 잎 그림을 완성하고 물음에 답하여라. 그래놓고 첫 번째 홈페이지 방문 횟수가 40배 이상인 학생은 몇 명인가 그랬죠. 그러면 홈페이지 방문 횟수라고 해놓고 왼쪽 파트에 보면은 지금 숫자가 8개가 지금 16개가 나와 있죠. 그 중에서 40회 이상인 학생은 총 몇 명이 되죠? 네, 3명이 되죠. 3명. 맨 윗줄에 41, 두 번째 줄에 41, 마지막 줄에 43명. 그래서 총 3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홈페이지 방문 횟수가 가장 많이 포함된 줄기, 그거를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줄기라는 건 현재 지금 왼쪽에 있는 걸 줄기가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가장 많이 포함된 줄기라는 것은 현재 지금 여기서 보면 줄기가 2에 해당하는 값이 가장 자료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번에서 말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가장 자료가 많은 집단에 해당되는 줄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의 자리의 숫자 같은 걸 찾으면 되겠죠. 10의 자리의 숫자 같은 걸 찾는 거기 때문에 보면은 어떤 게 가장 많죠?
30대.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34, 31, 세 번째 줄에 36,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마지막 줄에 35, 32. 총 자료가 몇 개죠? 5개입니다. 그죠? 10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20에 해당하는 거, 40에 해당하는 것보다 30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두 번째. 그림은 어느 해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이 기록한 홈런의 개수를 조사하여 1위부터 20위까지의 자료를 줄기와 이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홈런 순위 10위인 선수가 기록한 홈런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지금 현재 줄기와 잎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위에서부터 지금 홈런 순위가 가장 많은 사람이 지금 몇 개 친 거죠? 44개를 쳤죠? 그 다음에 32개.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거꾸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료에 대해서. 왜냐면 가장 많이 홈런을 친 사람의 개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내려가는 건데 지금 홈런 순위가 10위니까 가장 많이 친 사람이 44개, 그 다음 32개, 그 다음에 28개, 6개 쭉 내려가게 되면 결국 몇 개냐면 22개가 홈런 순위 10위인 선수가 기록한 홈런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료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제 3번. 예제 3번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신발 크기에 대한 조사를 한 거죠. 찬원의 반이랑 연선인의 반. 자, 다음 줄기와 이 그림은 찬원의 반과 연선인의 반에서 각각 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신발 크기를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이번엔 우리가 지금 밑에 그린 줄기 잎 해갖고 세로순의 왼쪽, 오른쪽 그랬는데 찬원의 반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잎이 왼쪽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줄기의 왼쪽, 그러니까 줄기를 먼저 읽어주고 나서 잎을 읽어주면 된다라는 거. 자, 신발 크기가 가장 큰 학생은 어느 반에 속해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냐면 줄기 가장 밑으로 내려가면 27 써 있죠. 그죠? 27하고 왼쪽으로 읽어주면은 그 신발 사이즈가 되는데 지금 연선인의 반에는 27하고 오른쪽에 숫자 아무것도 없고 27하고 왼쪽에 찬원의 반에는 5라고 써 있죠. 그러면 어떻게 읽는다고 써 있어요? 그 위에 지금 여기 그 줄기와 이 그림 바로 표 바로 밑에 5 슬러시 5/22/0 이렇게 읽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225 왼쪽으로 읽을 때,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으로 읽을 때 220 이렇게 읽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학생은 275가 되겠죠. 찬원의 반 왼쪽으로 넘어가면서 읽으면 275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선인의 반 학생들의 신발 크기가 가장 많은 별량이 속한 줄기는 무엇인가? 그 말은 뭐냐면 가장 자료가 많은 게 어느 줄기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게 되겠죠. 연선인의 반 학생들 중에서 그러면 자료가 가장 많은 건 이 줄기가 23 오른쪽으로 보면은 연선인의 반이고 지금 보면 0, 0, 0, 5, 5, 5, 5 총 7개의 자료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별량에 속했다라는 것은 연선인의 반에는 23줄기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 답이. 다음 세 번째, 찬원의 반 학생들과 연선인의 반 학생들의 신발 크기의 분포 상태를 비교해라. 자, 그러면 분포 상태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지금 자료들이 가장 많은 집단에 속한 게 그 집단의 결국은 뭐가 되냐면 평균적인 크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선인의 반에는 줄기가 23에서 가장 많은 별량이 존재하고 찬원의 반에는 24와 25, 24가 가장 많지 25도 많죠, 그죠? 그러니까 24와 25 줄기에 가장 많은 별량들이 존재한다. 그 말은 뭐냐면 찬원의 반 학생들의 신발 크기가 대체로 크다라는 것을 이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고. 다음에 142페이지로 넘어가서 142페이지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료를 정리하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엔 도수 분포표. 잘 보이나요? 잘 보이죠? 혹시 안 보이면 불 한번 꺼볼까요? 조명을 어디에 꺼야 되나? 안 되고 이게 됐나?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죠? 불을 칠판 조명을 꺼봤습니다.
자, 도수 분포표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는 뭐냐면 결국은 자료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나열을 했죠. 근데 이번에 도수 분포는 어떻게 돼요? 30 이상, 40 미만, 40, 50, 50 이렇게 해서 자료를 어떤 집단으로 만들어 놓고 결국 뭐야? 숫자들을 다 작성을 해놨다라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는 다 나열한 거를 어떻게 했냐면 개수로 써놨다는 거예요. 개수로. 그럼 훨씬 더 앞에 있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깔끔해지게 되는 거죠. 자료 분석하기에 있어서 훨씬 더 깔끔하게 우리가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거. 자, 도수분포표에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정의가 되겠는데 첫 번째 계급이라는 거. 계급이 의미하는 건 뭐죠? 별량을 어떻게?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맨 윗줄은 30 이상 40 미만, 두 번째는 40, 50, 50, 60, 60, 70, 70, 80, 80, 90. 이게 무엇이 되냐면 계급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급이라는 것은 일정한 구간으로 나눈 것, 그 구간을 계급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계급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30 이상 40 미만이라는 것은 크기가 어떻게 되죠? 가장 크기라는 것은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서 얻을 수 있겠죠. 그럼 40에서 30을 뺀 값, 즉 10이 되겠다. 그러니까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게 되면 우리가 계급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0에서 30을 빼면 우리가 10이라는 계급의 크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계급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계급값. 계급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료에 있어서 30 이상 40 미만인데 결국 이거는 어떤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을 대표할 수 있는 값. 즉 그 값을 뭐라고 하냐면 계급값이라고 하는 건데 계급값을 그럼 구하는 방법은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을 더해서 그러니까 맨 윗줄을 위에 있는 숫자를 대표로 한번 풀어보면 30과 40을 더해서 어떻게 하냐면 2로 나누는 거. 우리가 어떤 대표값이라는 건 결국 뭘 많이 이용하냐면 평균값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평균이라는 것은 두 값을 더해서 그 별량이 두 개이기 때문에 2로 나눠준 값. 즉 2분의 30과 40을 더한 값을 빼주면 35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급값은 35다. 문제는 어떻게 물어볼 거냐면 별량이 가장 많은 계급에 속하는 계급값을 구해라. 그럼 계급값을 구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계급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계급에 뭘 구하는 거다? 평균을 구하는 거다.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두 숫자를 더해서 구하는 거다. 2로 나눠주면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계급값이라는 건. 그 다음에 도수. 도수는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그거에 해당하는 별량의 개수. 30에서 40 사이는 2개, 40에서 50 사이는 6개, 50에서 60 사이는 15개. 이렇게 해당하는 계급의 별량의 개수가 뭐가 되냐면 도수가 된다는 거죠. 그죠?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나중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30과 40 딱 어떻게 돼요? 더하면 짝수가 되죠? 짝수가 되니까 2로 나누니까 그 값이 뭐가 되냐? 정수가 됐어요. 정수. 그런데 정수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왜? 이 지금 두 개의 차값이 합이 홀수가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2로 나누게 되면 홀수를 2로 나누게 되면 뭐가 돼요? 0.5, 0.5가 나오니까 유리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정수가 나오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 잘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넘어가서 143페이지 예제 1번 오른쪽 표는 윤석이네 반 학생들의 키를 조사하여 만든 도수 분포표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계급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140 이상 145 미만을 대표로 한번 풀어보면 145에서 140을 빼면 계급의 크기를 구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계급의 개수라는 것은 140 이상 145 미만 1개, 145, 150 미만 2개, 150, 155 3개, 155, 160 4개, 160, 165 5개 이렇게 개수를 쭉 세주는 게 계급의 개수가 되겠죠. 그럼 총 8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도수가 가장 큰,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도수가 가장 큰 거를 찾아보면 어느 계급에 해당하는 거죠? 155와 160이 가장 큰 도수를 가지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에 뭘 구해야 돼? 계급 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계급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155와 160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어주면 어떤 것이 되면 157.5가 되겠죠. 왜? 더하니까 뭐가 돼요? 홀수가 되니까 유리수가 되죠. 그죠? 정수만이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도수의 계급값 155하고 155, 160 사이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 2로 나눠주면 157.5라는 계급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예제 2번. 자, 예제 2번은 문제에 가끔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쉬운데 모르면 어렵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도수 분포표에서 계급의 크기와 계급값이 다음과 같다. 별량 x의 값의 범위가 x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을 때 그러면 a, b의 값을 구하라. 그래서 계급의 크기가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준다. 그러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면 b에서 뭘 빼줘야 돼요? a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죠? b가 큰 거고 a가 작은 거니까 b에서 a를 빼준 값이 뭐가 된다? 계급의 크기가 된다. 그쵸? 그럼 앞에 있는 계급의 크기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라고 나왔냐면 계급 값이 16이래요. 계급 값이 16이라는 것은 아까 어떻게 보였어요? 계급 값 a와 b를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눈다? 2로 나눈 게 뭐가 된다? 계급 값이라는 거죠. 계급 값. 그럼 결국 뭐야? 문자를 몇 개 썼어 우리가? 지금 a와 b를 두 개를 썼고, 그 다음에 식이 몇 개가 나오는 거죠?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듯이 문자가 두 개가 나오면 식이 몇 개가 나와야 된다? 반드시 두 개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제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계급의 크기와 계급값 이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a와 b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느냐? 우리는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문자가 두 개 있을 때 식을 두 개를 구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이 정보를 가지고 거기 예제 2번 네 문제 풀어보도록, 다섯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뒷페이지는 이제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우리가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배울 건데, 결국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던 도수 분포표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히스토그램이라는 것은 도수 분포표의 각 계급의 양끝값을 가로축에 표시하고 그 계급의 도수를 세로축에 표시하여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 이건 뭐냐면, 이번에 우리 아까 옆에서 뭘 배웠냐면 도수 분포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도수 분포표. 도수 분포표는 뭐였어? 어떤 계급을 나타내고 거기에 해당하는 자료, 별량들을 숫자로 쭉 나열한 거. 근데 결국 이것도 한눈에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눈은 가장 편한 걸 보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를 도형으로 나타내면 더 쉽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료를 훨씬 더 쉽게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이 지금 여기 있는 도수 분포표를 지금 아마 책에 있는 자료랑은 아마 조금 다를 거예요, 선생님 거랑. 왜냐면 선생님이 여기 있는 도수 분포표를 그대로 어떻게 나타냈다? 오른쪽에 있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타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값을 나타낸 거고, 자, 히스토그램 도수 분포표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내는지만 한번 봅시다. 가장 위에 있는 계급이 뭐냐면 30 이상 40 미만이야. 그럼 30 이상 40 미만의 그 자료를 찍고, 오른쪽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Y축에 대한 그런 도표는 도수가 되겠죠, 도수. 그 다음에 X축은 계급에 해당하는 거고. 그죠? 그럼 그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 그러면 30 이상 40 미만이 몇 명이야? 2명. 그 다음에 40 이상 50 미만은 6명. 그 다음에 50 이상 60 미만은 15명. 이렇게. 그 다음 60 이상 70 미만 7명. 이렇게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다?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를 지금 직사각형으로 나타내게 되면 딱 눈으로 보니까 50 여기가 가장 높게 솟구쳐 있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자료가 제일 많은 거네. 그럼 계급에 가장 많은 거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쉽게 그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0 이상 80 미만은 5명. 여기도 마찬가지 5명.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이게 뭐다? 결국 히스토그램. 엄청 간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 예제 1번 봅시다. 예제 1번.
자, 예제 1번을 보면 자, 다음 그림은 정민이 반 학생들의 영어 성적을 조사해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계급값. 아까 말했죠.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찾은 다음에 그 계급에 뭘 찾으면 된다? 계급값을 찾으면 된다. 잠깐만요. 화면을 조정을 좀 하고. 자,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먼저 찾으면 60과 70에 해당하는 값이 가장 도수가 가장 크죠? 그럼 그거에 뭘 찾아라? 계급 값을 찾아라. 계급 값이라는 것은 60과 70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 여긴 정수가 나왔네. 그러니까 65가 되겠고, 전체 학생 수는 그 도수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도수를 다 더하게 되면 첫 번째 하나, 그 다음에 5명, 8명, 12명, 10명, 3명, 1명. 그럼 총 40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80점 이상인 학생은 전체 몇 프로인가? 그럼 80점 이상은 몇 명이죠? 4명. 전체 학생은 40명. 그러면 답은 40분의 4를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40분의 4 곱하기 100. 전체 도수분에 해당되는 도수 곱하기 100을 구하면 퍼센테이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영어 성적이 10번째로 좋은 학생이 속한 계급값도 아니고 계급을 물어봤어요. 계급.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냐? 계급을 그렇게 나타냈죠.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면 10번째로 좋은 학생이니까 가장 높은 성적부터 내려와야 되겠죠. 90에서 100 1명, 80에서 90 3명, 그 다음에 70에서 80 10명. 그러면 그 사이에 10번째에 속한 학생들이 있겠네. 그럼 계급은 따라서 70 이상 80 미만이 되겠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예제 2번은 보면 뭐예요? 왼쪽에 있는 도수 분포표를 어떻게 해라? 선생님처럼 방금 이거 어떻게? 이거 여기 끝에 있는 끝에 보이는 걸 있죠? 이거 히스토그램을 나타내라. 직사각형으로 표현하면 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이번에 우리가 도수 분포 다각형. 이거는 한번 다시 화면을 좀 조정을 하고 저기 끝자리로 넘어가면 잘 보이죠? 자, 그러면 도수 분포 다각형. 도수 분포 다각형은 우리가 앞에서 지금 뭐 했어요? 도수 분포표 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직사각형으로 나타냈고, 그게 뭐였죠?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이거를 결국 뭔다? 다각형으로 만든대. 다각형으로 만든다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뭐야? 히스토그램에 뭐? 직사각형의 끝자락에 뭐? 중점을 연결해주는 거. 끝자락에 중점, 이렇게 중점. 그 다음에 이 정도를 어떻게 한다? 연결하면 끝. 연결 했는데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거 어디냐면 맨 끝에 있는 자료에 0에 해당하는 값도 연결을 해줘야 되는 게 특징이야.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뭐가 된다? 우리가 원하는 도수 분포 다각형이 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성질은 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이거는 뭐야? 그냥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정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중요한 성질, 뭐 중요한 것까지는 아니고 가끔 나올 수 있는 성질이 뭐냐면,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선생님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 있죠? 이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 현재 히스토그램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야. 근데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리고 다니까 어떻게 돼? 여기는 해당되는 부분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결국 이거와 같은 면적을 해당되는 게 어디냐면 히스토그램에서 있다가 도수분포표에서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랑 어떻게 된다? 넓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히스토그램에서 나타내는 직사각형의 넓이와 도수분포표 다각형에서 나타내는 면적이 두 개가 어떻게 된다? 넓이가 같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넓이가 같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알아두면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 다음에 다시 화면을 조금 조정해서 이제 다 거의 다 끝났죠? 자, 147페이지 예제 1번. 자, 히스토그램이 나와 있고 이걸 뭐 해라? 도수분포표로 다각형으로 그려라. 너무 쉽죠, 그죠? 이거는 가운데 점들 찍어서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제 2번. 다음 그래프는 윤선인의 반 전자우편 조서를 보유한 학생들이 지난 일주일간 보낸 편지함에 들어있는
총 이메일의 수를 조사하여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 도서가 가장 큰 계급과 가장 작은 계급을 각각 말하여라. 도서가 가장 큰 계급이 어딨죠? 6과 9 사이,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거는 18과 21, 그죠? 쉽죠? 그 다음에 2번 일주일간 이메일을 9통 이상 15통 미만. 총 몇 명이에요? 13명. 왜? 6명, 7명, 2명. 그러니까 맞나? 6명. 6명하고 7명. 9통 이상 15통 미만이니까 6통, 7통, 6명, 7명, 13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도수가 7. 어딨어? 계급이 지금 12와 15 사이가 도수가 7이죠? 그 계급값은 12와 15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 13.5가 되겠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인 자료 분석에 대한 지금 설명은 다 끝났어요. 그죠? 맨 처음에 다시 보면 줄기와 입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했어? 도수를 같은 계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쭉 나열해서 도수 분포를 보이는 표로 나타냈고, 그거를 직사각형으로 나타냈고, 그거의 중간값들을 연결해서 뭐가 됐다? 히스토그램을 만들었다라는 거. 그죠? 히스토그램 만들고 그 도수 분포 다각형을 만들었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쭉 우리가 자료를 정리하는데 총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 가장 이제 뭐 보기 쉬운 거는 뭐 히스토그램이나 도수 분포 다각형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연습 문제, 실전 문제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은 157페이지에 있는 상대 도수에 대한 거. 상대 도수도 결국 뭐냐면 앞에 있는 자료들을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간편하게 또는 비교 분석하기 좋게 나타낼 수 있느냐. 그 중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이 뭐냐? 상대 도수가 된다.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보면 상대 도수의 그래프, 분포, 우리 지금 히스토그램을 도수 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냈었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비슷하게 나타내는 게 뭐야? 상대 도수 분포표 다각형이 있다라는 거. 그럼 결국 이런 모양으로 뭘 나타낸다? 상대 도수 분포표를 나타낸다라는 거. 별로 뭐 어려울 거 없을 것 같고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영상은 다음 수업 시간 5시 20분에 동일하게 선생님이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앞에 있는 과제 반드시 풀어보고 틀린 문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도 답을 올릴 거기 때문에 그거 풀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오늘 하루 고생했습니다.